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마 뭐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시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오셨겠지만 간단하게 OT 좀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관리 시험이 가장 쉬운 게 회계 원리반 시험보는 회계관리 2급이 있고, 그 다음 재무회계, 세무회계 시험보는 회계관리 1급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재경관리사지, 그쵸? 재무, 세무, 원가관리회계까지 하시는 거고, 저랑 하실 것은 이거예요. 회계관리 1급의 재무회계를 하시니까 최소한 뭐는 알고 오셔야 돼. 회계 원리는 알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회계관리 2급을 안 들으셨다 할지라도 뭐 학교에서 배우셔도 상관없으니까 회계 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차변, 대변, 분계 배우죠. 분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배우시잖아. 그죠? 그래서 분계랑 재무제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오셔야지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경고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꼭 회계관리 2급을 공부 안 하셨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회계 원리 배우셨거나 아니면 뭐 전산회계 2급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 FAT 2급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뭐 쉬운 자격증 그 전산회계 중에 가장 쉬운 게 전산회계 2급이니까 그 정도 듣고 오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뭐 유튜브 들어가시면 기초회계 분계 강의 많잖아요. 무료 강의. 그거라도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경고했어요. 분계랑 재무제표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회계관리 1급만 보시면 100분 동안 재무회계 40문제, 세무회계 40문제 보잖아. 그죠? 그래서 학적은 당연히 70점 이상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70%. 재무회계 28문제 이상 맞추셔야 되고 세무회계 마찬가지입니다. 28문제 이상 7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재무회계 100점 맞으시고 세무회계 69점 맞으시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책이 연락 듣고 있죠. 그죠? 많이 듣고 오는데 이 책을 나는 처음부터 다 읽겠다는 욕심이에요. 만점 받는 시험 아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진행할게요. 책의 본문은 제가 설명하는 것만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예제가 있잖아. 책 예제. 예제도 제가 설명드리는 예제만 보시면 돼. 오케이? 나머지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각 챕터마다 객관식이 있죠. 객관식. 객관식은 싹 다 풀어야 돼. 제가 수업 그 시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객관식은 다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객관식이. 시험이 어차피 객관식이고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수준에서 나오고 심지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객관식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뭐 다 공부하시고 나서 또 모의고사 책을 따로 사서 뭐 풀어보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책만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3일회계 법인에서 공개하잖아요.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만 추가적으로 좀 풀어보시면 돼. 아셨죠? 그리고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지긴 합니다. 하는데 이 재무회계만 보시면 어렵다고 느끼는 게 40문제 중에 한 10% 있죠. 한 4문제가 굉장히 구석진 데서 나오거든요. 그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4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 왜 내겠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죠. 진짜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건 틀려줘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뭐 기타 내용들은 또 수업 진행하면서 시험에 관한 얘기를 추가로 할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4페이지 가서 회계 원리 배우셨던 가정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회계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칠판 보시면 돼요. 제가 칠판으로 쭉 정리하고 책으로 가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14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칠판 보세요. 그래서 네모 1번 회계의라고 돼 있죠. 그렇죠? 회계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 내려볼게요. 회계의, 회계란 무엇입니까? 라고 있을 때 여기 정보 제공자가 있대요. 정보 제공자.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보 이용자가 있대. 정보 이용자. 그럼 정보 제공자는 누구냐? 회사, 기업이죠. 기업이고 이 사람 기업이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기업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있죠. 주식을 산 주주도 있을 테고 돈 빌려준 채권자도 있을 테고 우리 회사의 사장님, 경영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도 있겠죠. 종업원도 있겠지. 그렇죠?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라 부르죠. 이해관계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정보를 제공합니까? 라고 하니까 유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목적이래. 유형한 정보 제공. 유형한 정보 제공. 별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면 주주라면 주식 살 테고 혹시라도 후진 회사라면 주주라면 주식 안 사겠지. 아시겠죠?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이 유형한 정보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게 뭐냐 하면 미래에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주는 게 회계 목적이래. 미래 현금 흐름 예측. 뭐예요? 나중에 돈 잘 벌지 못 벌지. 그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돈 잘 벌 것 같으면 주주라면 주식 살 테고 나중에 돈 못 벌 것 같네? 그럼 채권자라면 돈 안 꺼지겠죠.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돈 잘 벌지 못 벌지 어떻게 알아? 이것도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재무제표를 달래.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들어봐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시겠죠? 근데 재무제표란 것은 과거 데이터죠. 과거에 우리 회사가 1년 벌어들인 돈을 나타낸 거잖아.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 뭐 이렇게지. 우리 회사 이 회사의 과거 10년치 재무제표를 보니까 10년 동안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년에도 매출 10% 증가하겠네? 그죠? 그럼 주주라면 주식 사겠죠. 반대로 이 회사 10년 동안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무슨 생각이겠어? 내년에도 매출 떨어지겠네? 주주라면 주식 안 사겠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재무제표를 주면 이 사람들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주주라면 주식을 살까 말까, 채권자라면 돈 꿔줄까 말까에 관한 유용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목적이래요. 빨리 한 거 아니죠? 이해하겠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지. 회계원이, 그죠? 회계관리 1급인데, 회계관리 2급 정도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책 정리해 드릴게요. 출판 계속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자, 이 회계를 구분해 보래. 네모 2번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구분 보이시죠? 자, 회계를 구분해 보래.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래요. 회계를. 자, 이 정보 이용자가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있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라 불러.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쉽게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뭐 주주랑 채권자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랑 채권자.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가 있고, 반면에 내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있대. 내부 정보 이용자 대표적으로 뭐 직원도 들어가는데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경영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 불러요. 재무회계.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던 분계하는 회계, 아시겠죠? 반면에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 불러요. 관리회계. 관리자를 위한 회계. 관리자가 경영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죠? 분계했던 그 회계,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고, 관리회계는 뉘앙스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면 이재용 회장이 밑에 있는 부장한테 시키는 거야. 야,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조사해봐. 이런 게 관리회계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뭘로 보고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뭘로 보고해요? 재무제표로 보고하는 거죠. 재무제표로. 반면에 관리회계는 뭘로 보고하겠어? 이재용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아까 했잖아요.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 될지 안 될지 부장한테 조사해보라고 시켰어. 부장이 물어보죠. 어떻게 레포트 올릴까요? 이재용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야, 카톡 보내 그냥. 아니면 PPT로 만들어서 올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돼. 아셨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란 것은 회사마다 다르면 안 되겠죠. 회사가 지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계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될까? 차변, 대변 우리 분계하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따라야 될 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느냐? 기업회계 기준이라 불러. 기업회계 기준. 기업들이 회계할 때 따라야 될 기준. 여기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회사마다 다르면 안 되니까 재무제표가. 오케이? 만드는 방식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추가로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란 것은 분계란 것은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죠.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잖아. 영수증 보고 기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거 정보를 담고 있어요. 과거 정보.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고, 반면에 관리회계는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죠. 아까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한다면, 그죠?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니까 미래 정보를 담고 있어요. 미래 정보.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죠. 여기까지 다 따라올 수 있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자, 여기까지 한 거 가지고 책으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14페이지 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필기할 시간을 드리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한 편에 비켜나 있을 때 스마트폰 찍으시든지 아니면 화면 스톱하시고 필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14페이지로 가세요. 회계의 달지 마시고 100점 맞으려면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책이 두껍잖아요. 그죠? 자, 세무회계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자, 14페이지 가서 회계의 마지막 두 줄만 체크합니다. 결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 결국 마지막 두 줄.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주주라면 주식을 살까 말까, 채권자라면 돈 빌려줄까 말까 이런 얘기야.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즉 기록해서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 전달하는 과정 앞에 이거 하나 쓰세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하나 쓰세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재무제표를 주면 미래연금 흐름을 예측해서 주주라면 주식 살까 말까, 채권자라면 돈 꿔줄까 말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해했죠? 참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15페이지 가서 자, 박스 보이시죠? 회계 구분 별표 100만 개. 시험에 열나 자주 나와. 별표 100만 개. 자, 먼저 재무회계부터 보세요. 재무회계. 자, 요거 주주 채권자를 위한 회계,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재무회계. 옆에다가 요거 하나 쓰시겠어요? 일반 목적이라고 쓰세요. 일반 목적. 우리 재무회계를 부를 때 일반 목적 회계라 불러. 일반 목적은 별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야. 주주도 보고 채권자도 보고 직원도 보겠죠. 직원도 재무제표 보고 돈 많이 벌었으면 월급 올려달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일반인들을 위한 회계라고 해서 일반 목적 회계라 불러요. 이거 하나 쓰시고. 자, 의 보시면 의 두 번째 외부 보고 아시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 채권자한테 부과하는 게 목적이고. 자, 그다음 목적을 보시면 목적, 투자 결정, 신용 결정 뭐이시죠? 그러니까 주주라면 주식을 살까 말까라고 하는 게 투자 결정이고 채권자라면 돈 꿔줄까 말까라고 하는 게 신용 의사 결정이란 거야. 아시겠죠? 투자, 신용 결정에 유행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보고 대상은 외부 이해관계자 아시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그리고 작성 근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세요.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 따로 수 있죠. 그 다음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돼 있죠. 법적 강제 법에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래 만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상법에 재무제표 반드시 만드셔야 돼. 아시겠죠? 법적 강제력이 있고 그 밑에 하나 쓰세요. 과거 정보라고 쓰세요. 과거 정보.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다.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를 담고 있다. 죄송해요.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코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리회계로 가서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옆에 하나 쓰세요. 특수 목적이라고 쓰세요. 특수 목적. 특수 목적 회계라 불러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특정 일을 위한 회계. 누구를 위한 회계? 이재용 회장을 위한 회계.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 목적 회계라 불러. 자, 의의를 보시면 내부 보고 아시겠죠?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한테 보고하는 게 목적이고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 아시겠죠? 아까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리고 보고 대상은 경영자. 그죠? 그리고 보고 양식이 일정한 양식이 없다라고 돼 있죠. 이정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보내면 되고 만들어주면 되고 법적 강제력 없음이라고 돼 있죠. 뭐 상법에 반드시 하라고 안 돼 있어요. 쥐가 원하니까 하는 거지. 그죠? 법적 강제력 없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쓰세요. 미래 정보라고 쓰세요.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니까 미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랑 하시는 거 이제 뭐예요? 관리회계는 재경관리사 가서 공부하시는 거고 저랑 하시는 거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를 공부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제가 회계라고 하면 무슨 회계? 다 재무회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지도 되죠? 찍었어요. 스마트폰 찍으세요. 찍을게요. 자, 그 다음 넘기시면 16페이지 가세요. 16페이지. 자, 로마자 2번 재무보고. 재무보고 위에 쓰세요. 재무회계라고 쓰세요. 재무회계 목적. 아까 방금 뭐 했어? 주주랑 채권자한테 전달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재무보고라고 불러요. 재무회계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회사라고 했죠. 기업이라고 했고 기업이 누구한테? 주주랑 채권자한테 뭘 주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재무제표 주는 거라고 했죠. 재무제표를 주는 걸 재무회계라고 부른다. 자, 이 재무제표는 일단 이거 하나 정리할게요. 누가 작성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작성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고 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재무제표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대빵이 책임져야지. 그죠? 경영자가 책임지는 거야. 자, 그리고 작성 근거가 있죠. 회사 가치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야 될 기준 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야. 일종의 회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이고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보세요.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법이라고 했잖아. 법은 있으면 왜 지켜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법이 있으면 뭐예요?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단속하잖아. 음주단속. 경찰관이 단속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야. 경영자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잘 작성했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건 참고로 보세요. 공인회계사들이 감시하는 거야. 우리 회계감사 들어보셨죠? 검사하는 거예요. 회계감사. 경영자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 잘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걸 회계감사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나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고로 들으세요. 이건 적정 의견이라고 있어요.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조금 틀린 경우 있겠죠. 이걸 한정 의견이라 불러요. 좀 틀린데요. 한정 의견. 많이 틀려 부적정 의견 이런 게 있어. 부적정 의견을 줘요. 공인회계사가 도장 찍으면서 그거 써. 그래서 요거는 100점, 요거는 한 80점, 요거는 한 50점 정도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반면에 이런 경우 있어요. 회사가 지 마음대로 재무제표 만들어가지고 나의 감사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의견 거절이란 거예요. 의견 거절. 그래서 의견 거절 맞으시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상폐돼요. 아예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를 하는. 이건 참고로 보시고 위에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6페이지 가서 자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자, 네모 1번 재무제표 작성 책임 보이시죠? 첫 번째 줄만 체크합니다. 첫 번째 줄. 기업 실체 경영자라고 돼 있죠? 작성 책임 누구?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장난쳐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리과 부장한테 있다. 경리부장 또는 공인회계사한테 있다. 작성 책임 이러면 틀린 거야. 경영자가 작성 책임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모 2번 재무제표 이용자 보세요. 첫 번째 줄만 체크합니다. 기업 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제표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란 게 주주 얘기하는 거야. 주주를 다른 말로 투자자라 불러요. 채권자 또 그리고 기타 정보 이용자가 있대. 여러 사람이 있대. 종업원도 본다고 했잖아. 조금 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때 재무보고의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랑 채권자만 있다. OX. XG 기타 정보 이용자 있잖아요. 안 썼지만. 아시겠죠? 여러 사람이 보는 거래. 오케이? 자, 그리고 네모 3번 재무보고 목적 보세요. 재무회계 목적. 우리 저기서 한 거예요. 저기 볼까요? 자, 양가로 1번 봐요. 양가로 1번. 17페이지. 타이틀만 봐요. 뭐라고 돼 있어?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양가로 1번이잖아.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양가로 2번 뭐라고 했어요? 타이틀만.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이것도 추상적이야. 그래서 양가로 3번 가봐요. 재무 상태.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재무지표 중에. 재무 상태표 얘기하는 거 쓰세요. 재무 상태표. 그 다음 경영성과 뭐예요? 표정들이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손익계산서죠. 쓰세요. 손익계산서. 이 두 개는 들어봐야 돼. 인간적으로. 이 두 개는 들어보고 오셔야 돼. 그럼 현금 흐름을 위에 쓰세요. 현금 흐름표. 이건 안 들어봐도 돼. 처음 들어봐도 상관없어. 현금 흐름표란 것도 재무제표거든요. 그 다음 자본 변동이 위에 쓰세요. 자본 변동표. 이것도 처음 들어봐도 돼. 자본 변동표. 여하튼간에 양가로 3번 뭐 얘기하는 거야?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야. 재무제표 주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서 투자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해지겠죠? 같은 얘기 쓴 거야. 그죠? 근데 양가로 4번 보너스는 하나 더 주겠대. 회계 목적이 하나 더 있대. 양가로 4번 보너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하는데 또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준대.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대. 책임을 평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식회사는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주주가 진짜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주주가 결국에 뭐 한 거예요? 경영자한테 한번 장사를 잘해보라고 돈을 맡긴 거죠. 이때 경영자를 수탁자라 불러요. 돈을 받은 사람. 진짜 그러면 경영자가 주주돈 받아가지고 뭐 1억 받아가지고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아? 재무제표를 보고 알겠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주한테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주주가 평가하는 거야. 경영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돈 많이 벌었어. 그럼 칭찬할 테고. 못 벌었어. 그러면 잘리겠지. 경영자는. 그 얘기 쓴 거야. 아시겠죠? 재무제표를 보고 경영자가 돈을 잘 굴렸는지 못 굴렸는지를 평가하는 거래. 이것도 보너스. 이런 목적도 있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넘기세요. 18페이지. 국제회계 기준. 무시하세요, 그냥. 그렇죠? 이경 재경관리사에 가면 이거 하는데, 자, 칠판 잠깐 보세요. 18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칠판에 제가 교재 없는 얘기를 살짝 좀 할게요. 국제회계 기준,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재경관리사 얘기고. 이건 지워도 되죠? 자, 이것도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 종류를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재무제표. 자,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그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이 두 개는 들어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 추가로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현금흐름표. 이건 처음 들어봐도 돼. 그 다음 자본 변동표라는 것도 있어. 이것도 처음 들어봐도 되고, 그 다음 주석이란 것도 있어요. 요게 5개가 현행 재무제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러니까 요 위에 네 가지는 주로 이제 숫자로 쓴 거고 주석은 말로 쓰는 거야. 글로 쓰는 건데 주석이란 게 우리 레포트 쓸 때 각주 있죠. 이런 거 있잖아. 레포트 할 때. 뭐뭐 한다라고 하고 각주 1번 달아서 별도의 종이에다 각주에 대한 설명 쓰는 거 있죠. 이런 거처럼 비슷한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단기매매증권 들어보셨죠? 뭐 처음 들어보면 나중에 할게요. 주식을 산 거야. 삼성전자 다른 회사 주식을. 그래서 1조라고 돼 있어. 재무상태표에.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위에다가 주석 1이라고 쓰고 별도의 종이에다가 주석 1이라고 쓰고 이 1조는 A 회사에 얼마 투자하고 B 회사에 얼마 투자하고 C 회사에 얼마 투자했다 상세하게 쓰는 걸 주석이라고 불러. 글로 쓰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재무제표 뽑으면 이거 5개 다 합쳐서 한 20장 돼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주석이야. 주석 양이 제일 많아. 이해하시겠죠? 주석.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어요. 주석도 뭐야?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거야. 포함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 얘기 좀 할게요. 기업회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를 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하고 비상장 기업들을 좀 갈라서 상장 기업들은 무슨 기준에 따라 하느냐 하면 IFRS란 기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거야. 유럽 기준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수입했거든요. 근데 영어로 돼 있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K란 말을 붙여요. K. 우리 K-팝 할 때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한국채택, 한국말로 번역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국제회계 기준. 이걸 쓰고 비상장 회사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으니까 조금 쉬운 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게 우리나라 토종 회계 기준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상장 회사들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썼는데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니까 글로벌 기업이잖아. 후지다가 안 믿겠대. 그래서 상장 회사들은 이제 외국 걸 수입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가 있는데 그건 뺄게요. 아시겠죠? 그게 두 개로 구분돼 있고 참고로 이제 우리 그 재경관리사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회계관리 1급인데 재경관리사는 뭐에 따라 출제되냐 하면 여기에 따라 출제돼요. 재경관리사는.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회계관리 1급은 여기에 따라 출제가 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고 많이 어렵고 그쵸? 그 차이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회계관리 1급에서는 별 말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글은 무슨 다 뭐예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생뚱맞게 지금 18페이지에서 회계관리 1급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나오는데 갑자기 국제회계 기준이 나오니까 XP 하세요 그냥 재경관리사 공부하실 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 회계관리 1급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나오고 간혹 가다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따른다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왜 내겠습니까?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셨죠? 출제자 야심작 틀려줘야 돼. 아셨죠? 아까 40문제 중에 한 10% 네 문제 연락 부석진돼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객관식을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을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 풀어야 돼요. 됐죠? 됐죠? 자, 객관식 봅시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아니다. 잠깐만요. 44페이지 가세요. 44페이지 가서 제가 체크하는 거 안 풀어보세요. 145번 풀어봅니다. 145번. 화면 스톱 하시고 풀어보세요. 빨리. 145. 44페이지 145. 인스타 하지 마시고 빨리 풀어보세요. 제가 보기를 한 개 한 개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보기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씩. 자, 1번 볼게요.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 중에 올바르지 않는 걸 찾으래. 1번 아까 주석 재무제표 포함한다고 했죠. and 시험에서 만약에 주석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OX. X예요.
증가하고 있어. 아까 제가 삼성전자 재무제표 3분의 2가 주석이라고 했잖아. 주석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주석은 점점 감소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당연한 얘기 쓴 거고 3번은 안 배웠죠. 현금흐름표는 안 배웠으니까 무시하세요. 그냥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4번이 틀린 거 아시겠죠? 뭐 당연한 거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잖아. 일정 시점이죠. 일정 기간은 손익계 단서고 그래서 당연히 4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XP 하세요. 국제회계 기준 특징 하지 마시고 재경관리사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국제회계 기준은 아시겠죠? XP 하세요. 제가 XP 하는 거 안 풀으셔도 돼.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뭐 첫째 시간부터 이런 얘기하고 그랬지만 우리 출제 그 기관 측에서 3일의 예법인에서 출제하잖아. 출제 측에서 난이도 조절하거든요. 만점자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만점자 많이 나오는 걸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만점자 많이 나오면. 왜냐면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주최 측에서 시험 난이도 잘못 한 거 아니냐고, 난이도 실패한 거 아니냐고 뭐라 그래. 그래서 난이도를 일정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막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출제자 야심작. 아셨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아까 이거 지웠는데 차이점 1번 바로 틀린 거 아시겠죠?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가 경영자,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죠. 그렇죠? 그리고 2번, 3번, 4번 읽으세요. 다 만인적이고. 자, 그 다음 5번 한다고 있죠. 다음 중 재무보고 쉽게 재무회계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 1번 틀렸는데 2번 보시면 우리 아까 재무회계 목적 뭐라고 했어요? 2번 끄트머리 미래 현금 유입 예측.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그리고 3번은 뭐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한다는 얘기고 4번은 보너스로 아까 경영자 수탁 책임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1번이 왜 틀렸냐면 1번 말이 어려운데 일부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누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주주가 나 회계 안 배워서 재무제표 모르겠대. 재무상태표 모르겠대. 그래서 재무상태표 안 주는 거야? 줘야 돼. 아시죠? 그건 네 사정이고 모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주주가 재무상태표 모른다고 재무상태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줘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 얘기 쓴 거야. 누락할 수 없다. 그 얘기.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제가 웬만하면 시험 수업 시간을 맥시멈 40분, 보통 한 30분에서 자르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긴 거 싫어하시잖아. 쇼츠 유행하고 하니까 수업 시간 막 1시간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아직 1장이 안 끝났죠. 1장 한번 추가로 한 2번 더 하실 거야. 근데 객관식은 2번 더 듣고 이제 나머지 풀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시간 수업 들었는데 대충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